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윤석열 자신이 한 말대로 제대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도피설이 확산되자 8일 관저의 모습. 저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폭력 조직 두목이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사제총과 흉기로 무장한 채 체포에 저항한다면 평생 검사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속했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석열입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 행위에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윤석열은 우리 헌정 질서 하에 있는 법 집행을 모두 다 거부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죄를 저지른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뻔뻔한 법기술.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이 장난질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괴물들이 나오지 못합니다.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최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기만 하면 충돌 없이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척 바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조사받기 위해 경찰의 구속 수순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투항한 것입니다. 경호처 직원이 보낸 메시지 내용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랍니다. 검찰도 내란 피해자들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그동안의 과오를 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김건희 씨를 기소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논설의 박용현입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2022년 11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기 위해 아파트 현관 앞에 찾아간 유튜브 매체 더 탐사를 겨냥한 발언이었습니다. 한 장관은 이들을 주거침입으로 고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진구 더 탐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2차례나 기각됐습니다. 애초 대통령이 나설 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법 집행이란 말 앞에 모두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국회의사당을 침탈했습니다. 총든 군인들을 동원했습니다. 주거침입과는 비교 불가능한 중대범죄를 저질러 놓고 정작 자신은 법 집행을 피해 숨어 있습니다. 여전히 법 위에 살고자 합니다. 이제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윤석열 자신이 한 말대로 제대로 보여줄 차례입니다. 윤석열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관저를 요새화했습니다. 철조망을 둘러치고 차벽을 쌓고 수백 명의 경호처 직원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웠습니다. 심지어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관저 밖으로 도망갔었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도피설이 확산되자 8일 관저의 모습을 드러냈죠. 방어 태세를 점검하며 이런저런 지시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도저히 일국의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는 찌질한 행태입니다. 4.19 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 대통령도 선난 민심에 직면하자 스스로 물러날 정도의 양심은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적인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행동입니까? 바리케이드를 치고 있으면요, 이거 치워라 해야 정상적인 대통령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경무대에 있을 때 곽영주가 이승만 대통령 모르게 발포 명령도 하고 엄청 막았지 않습니까? 네. 발포했다는 소리를 이승만 대통령이 알았을 때 그때 이제 시위대가 온 걸 알았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왔냐 하니까 누군가 하나가 보고를 했습니다. 바로 곽영주 체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은 내가 해야 한다. 1950년, 60년대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근데 2025년도에 대통령이 저 바리케이트를 친 걸 보고 저거 화를 안 내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휘를 하는 거는요, 이미 국민의 마음에서 윤석열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란죄는 살인죄보다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살인죄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내란죄 형량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뿐입니다. 백주대낮에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제 집으로 도망가 숨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당한 살인이었다고 주장하면 그 말에 귀 기울여야 할까요? 범인이 폭력조직 두목이어서 조직원 수백 명을 불러 모아 사제총과 흉기로 무장한 채 체포에 저항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을 방치한다면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법치는 나라를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근대 형법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 계몽주의 법학자 체사레 베카리아는 대표작 범죄와 형벌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 법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은 없어야 한다. 그림자가 몸을 따르듯 법의 힘은 그 나라의 국민을 따라가야 한다. 성역은 범죄를 조장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런 성역의 수를 늘리는 것은 한 국가 안에 작은 주권 국가를 여러 개 세우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법의 권위가 없을 때 공익에 반대하는 새로운 조직이 생겨나고 국가의 이익에 반대되는 정신이 일어설 수 있다. 여러 고대 문화권에 범죄자가 숨어 있어도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있었습니다. 고대 한반도에도 소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모양을 갖추면서 법적 성역은 사라졌습니다. 아무리 종교적 권위가 강한 장소라고 해도 법 집행을 피해 가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법의 지배를 벗어난 공간을 확보하는 유일한 수단은 물리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마적이나 산적 무리가 특정 지역을 무력으로 장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중남미 국가의 마약 카르텔 본거지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 안에서는 범법자들이 법 집행자가 되고 공권력은 되레 진압 대상이 됩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대통령 관저가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저들만의 주권국가 같은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기관총을 들고 관저를 지키는 경호처 직원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자체로 또 하나의 내란이고 반란입니다. 경호관이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공직자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벌이고 있는 행위의 본질이 그러합니다.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합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피의자가 제멋대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저항하는 게 허용된다면 이는 법적 성역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 앞에 평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한 데 이어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법치주의마저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검사로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대어 수많은 사람들을 체포 구속했고 검찰총장까지 지냈던 윤석열입니다. 법원의 체포영장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을 넘어 검찰에 대한 부정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모든 수사 행위의 정당성을 허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사전영장을 청구해라. 그러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체포영장은 부정하면서 구속영장은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범죄 피의자가 마치 검사인 양 체포영장 대신 구속영장을 청구해라, 불구속 기소를 해라, 이렇게 수사주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이 법원이 아니라 저 법원에 하라고까지 요구합니다. 시간 끌기입니다. 윤석열이 그동안 비판해왔던 수사기관 쇼핑을 넘어 판사 쇼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거기에 순응할 리가 없습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이미 윤석열은 우리 헌정 질서 하에 있는 법 집행을 모두 다 거부하겠다라는 것을 사실상 밝힌 것입니다. 그동안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거나 심지어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 집행까지 거부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건 그 국가에 소속된 국민의 길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할 가장 큰 책임을 가진 대통령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최상목 부총리는 국법 질서를 부정하는 이 같은 행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라는 이름조차 붙이기 창피한 작태입니다. 군을 사유한 12.3 쿠데타는 검찰권을 사유한 대통령 윤석열의 검찰 시절 행적과 닮았습니다. 법 집행을 무력화하려는 지금의 행태 역시 뿌리는 검찰에 가닿습니다. 검찰은 법 집행을 책임지는 기관인데도 법 집행에 손을 놓거나 정당한 법 집행을 되레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이익에 들어맞는다고 여기면 법 집행 따위는 헌신짝 취급했습니다. 단적인 사례는 국민 모두가 기억하는 김건희 황제 조사입니다.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도 피해가지 못한 검찰 소환 조사를 김건희 씨는 거뜬히 피해갔습니다. 경호처 관할 건물로 검사들을 불러 조사받았습니다. 지금 경호처가 보이는 아나무인 태도로 밀어볼 때 당시 경호처의 감시하에 이루어진 조사 과정이 어떤 모양새였을지 능히 짐작이 됩니다. 검사들은 휴대전화까지 빼앗긴 상태였습니다. 과연 조사라고 할 게 있었을까요? 검사들이 김 씨 앞에 무릎을 꿇고 있지 않았다면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검찰은 검찰 우두머리를 위해 법 앞에 평등을 팽개쳤습니다.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심야에 몰래 출국하려다 긴급 출국금지를 당했습니다. 제 식구인 김 전 차관을 지켜주지 못한 게 분했을까요? 검찰은 2021년 1월 뒤늦게 긴급 출국금지를 주도한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을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중대 범죄라도 되는 양 충실한 수사를 직접 지시했습니다. 검찰은 출국금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온갖 트집을 잡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11월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몰래 해외로 도피하려는 피의자를 막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법 집행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그 상식적인 법 집행을 되레 불법으로 몰아갔습니다. 이를 바로잡는 데 4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국민들이 법 기술에 속아 지낸 시간이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되레 불법이라고 우기는 윤석열의 지금 행태와 똑같습니다. 죄를 저지른 자와 법을 집행하는 자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뻔뻔한 법기술입니다. 이런 둔갑술로 국민을 또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듯합니다. 윤곽근이 뭐라는 줄 아세요? 경찰 특공대가 영장을 집행하면 이게 내란이네. 내란이네. 이자들은요. 그게 내란이래. 가해자와 피해자를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이 특수부 검찰의 그 윤곽근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수부 검찰의 지금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또 내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궤변과 그 용기가 정말 가상하다. 이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너무 뿌리 깊게 뿌린 해악이 너무 커요. 법을 좀 안다는 그 알량한 지식 가지고 사람을 사회적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장난질은 이제 끝났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괴물들이 나오지 못할. 법기술을 통해 교묘하게 만들어지곤 했던 법적 성역이 버젓이 눈앞에 물리적 공간으로 구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은 초현실적입니다. 이 상황을 끝낼 책임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법집행 기관들에게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8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높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윤석열 체포영장과 관련해선 어떤 경우에도 시민들의 부상이나 정부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라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내란 사태 종식이고, 이를 위해선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 권한대행이 경호처에 협조를 지시하기만 하면 충돌 없이 체포영장이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뭔지 모르는 척 바보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있을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 때는 군과 경찰이 윤석열 지키기에 나서지 않을 것입니다. 국방부는 경호처에 파견된 병력이 관저 외곽 경비 임무에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경호처가 보낸 협조 공문에 의미가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경호처뿐입니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10일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내란죄 혐의를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구속 수순이 예상됩니다. 사실상 투항한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경호처 지휘부가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불법 명령을 내린다면 경호처 직원들도 거부해야 합니다. 9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에 무죄 선고가 났듯이 부당한 명령에는 불응하는 게 정의입니다. 수뇌부가 김용현 라인이거나 또는 김건희 라인이거나 이러다 보니까 밑에 특히 MZ세대 경호관들은 부글부글 한답니다. 경호처 직원이 보낸 메시지 내용 지금부터 음성 대역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근무 중입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입니다. 검찰도 내란 피해자들을 구속 기소한 것으로 그동안의 과오를 씻을 수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 씨를 기소해야 합니다. 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이미 지난해 11월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명 씨가 비공표 여론조사를 주고받는 텔레그램 메시지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해 보도한 107쪽 분량의 창원지검 수사 보고서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원지검은 11월 4일 날 이 결과 보고서가 그나마 완성되었는데 김건희를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도 소환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와 윤석열 관련 모든 것을 압수수색하고 즉각 소환할 것을 촉구하며 최상목 권한대행, 경호처, 검찰 등이 자신에게 부여된 본래 임무를 계속 외면하는 한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는 고사하고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무법천지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책임은 두고두고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